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김정은이 로병대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로병대회였습니다. 이번 로병대회는 인민군 로병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전에 로병대회를 보게 되면 대체로 전쟁에 참가했던 그 로병들, 그리고 전쟁에 참전했던 군관들, 제대군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모여서 28문화회관, 인민군 문화궁전이라고 하는 사유 문화회관에서 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은 아야 마음 먹고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그것도 김일성 광장이 아닌 바로 조개방전쟁 승리 기념관 앞에 바로 전쟁 승리 기념탑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대규모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장에서 로천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이 로병대회가 있다는 것을 노동신문에서 공개할 때에도 언제 열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최근에 들어와서 부쩍 김정은은 자기 신변 그리고 그 신변 경호에 힘을 쏜 것 같습니다. 많이 심려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북한 언론들이 계속 항의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이 참수작전 훈련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가장 난관에 봉착한 이 어려운 시기, 특히 지금 식량난에 호독이 걷고 경제가 파탄되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아우성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로 노병대회를 열었을까요? 노병들뿐만 아니라 평양시민들, 그리고 혁명학원 청년학생들,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 모두 참석해서 이번에 대규모로 열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비행기 쇼까지 있었고, 전투기죠. 전투기 쇼에 또 항공육전대의 낙하훈련, 시범 낙하를 하면서 굴자를 새기는 아주 화려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기교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글을 새기는 모습, 저에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쇼와 함께 또한 인민군 군악단과 평양시 예술인들 대규모 공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번에 이설주와 함께 참관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로 이런 로병대회를 개최한 것은 바로 조개방전쟁과 같은 준엄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당과 수령의주의, 즉 자기의주의 하나와 같이 똘똘 뭉쳐서 이 난관을 타개하자는데 조개방전쟁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그것도 강대한 세계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 전승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얼마든지 어려움에 처한 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신심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코로나19로 비롯한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화려한 로병대회를 보여줬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들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조선노동당을 위해서, 공화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목숨 바쳐 초기와 같이 싸우라고 한다고 등을 떠민다고 해서 과연 이런 선전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조개방전쟁 시기처럼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바치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지금은 옛 조개방전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93년도였죠. 그때는 당정의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하고 당정의 정치국 위원들뿐만 아니라 당정의 비서,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그 당정의 부장들, 각 병정군 사령관들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핵사찰을 받지 않으면 또 영변 핵단지를 폭격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또 우리를 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는데, 미국이 공격하게 된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죠. 누구도 일어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오진우 일어나서 우리는 수령님과 장군님이 있고, 장군님은 김정일이죠. 장군님이 있고, 그리고 조선노동당이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오준입니다. 그때 김일성이 그래 판이 박은 소리를 하지 말고 정확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겠는지
말해보라고 했는데 누구도 그 외에는 일어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장인이었던 총리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종일이 이야기한 것이 조선이 없는 세계는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용맹스러운, 마치도 원자폭탄이나 그보다 더한 폭탄으로 조선이 멸망하게 되면 같이 지구를 깨버리겠다는 말을 한 것이 바로 김종일입니다. 그 이후에 세계가 없는 조선은 필요 없다는 연구까지 나오게 됐죠. 그때 김일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우리 인민들이 1950년 조국해방전쟁 시기처럼 용감하게 싸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조국해방전쟁에서 그들이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토지개혁을 하고 땅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넣어줬다. 북한이 약 7, 80%가 농민일 때 그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싶어 했던 그 농민들의 소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민들과 인민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와 같이 자기 땅에서 5년 동안 농사를 해보았다. 그리고 농사지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고 엄청난 수확을 하고 그것으로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인민들이었다. 농민들이었고 인민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일떠서 싸웠다. 그러나 지금 이 인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는가? 다시 한번 당신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전쟁이 난다면 그때처럼 이 인민들이, 이 훌륭하고 좋은 인민들이, 착한 인민들이 나를 위해서 싸울 수는 있지만 조국해방전쟁 시기 자기 땅을 지키기 위했다고 일떠섰던 것처럼 그렇게 싸울지는 의문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개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김일성이 정확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김정은이 아무리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6.25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이 침략해 온다면, 전쟁의 불을 지르게 된다면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아니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목숨 바쳐 싸울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의문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 바쳐 싸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가장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이 북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로병대회를 연 김정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이 북한에선 서슴입니다.